안녕하세요. 김정순입니다. 제 이름 석자를 말할 때마다 아직도 가슴 한켠이 저릿합니다. 마치 텅 빈 항아리처럼 울리는 이 허전함은 대체 언제쯤 채워질까요?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온갖 풍파를 다 겪었지만 제가 겪은 가장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은 바로 제 아들과 며느리에게 제주도에 버림받은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한 노인의 슬픈 사연으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잔인하고 비인간적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이 거대한 시련과 상실감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제 이야기에 잠시나마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이 시대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머니, 제주도 한번 안 가보셨죠? 이번에 저희랑 같이 가서 좋은 구경도 하시고 바람도 쐴 겸 다 같이 쉬다 오세요. 아들 내외의 말은 제게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살가움과 설득력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 진심을 의심할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에 허리 펼 새 없이 오로지 자식들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저에게 제주도는 꿈에서나 가볼 법한 환상의 섬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북적이는 TV 속 풍경을 보며 나도 저런 곳에 한번 가볼 수 있을까 하고 막연하게 동경하기만 했었는데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된다니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근사한 여행을 제안했을 때 저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습니다. 그들이 저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늙은 어미의 마음에 작은 기쁨이라도 선사하려는 순수한 효심을 다하려는 줄 알았으니까요. 제 아들 철수는 어릴 때부터 저의 삶의 전부이자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공부도 곧잘하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먼저 손 내미는 착한 심성으로 주위 어른들에게 늘 예의 바르다는 칭찬을 들으며 자랐죠. 며느리 미영이도 처음에는 얼마나 살가웠는지 모릅니다. 결혼 초에는 살림도 야무지게 하고 저에게 살갑게 굴며 어머니, 어머니 하고 따랐으니 제가 어찌 그들을 의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애정이 가득 담겨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제안을 두말 없이 그 어떤 의심도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굽었던 허리도 펴지고 세월의 풍파에 깊게 패였던 주름진 얼굴에도 주체할 수 없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이렇게라도 내게도 이런 날이 드디어 오는구나 설레는 마음에 저는 며칠 밤잠을 설쳤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을 꺼내 먼지를 털고 혹시나 잊은 것이 있을까 꼼꼼히 챙겼습니다. 곱게 접어둔 한두 번 입었을까 말까 한 정장을 꺼내 입어보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아들 내외에게 누가 될까 싶어 행여 짐이 될까 싶은 마음에 며칠 밤낮을 새워 고이고이 모아둔 용돈 봉투도 챙겼습니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고 혹시라도 여행 경비에 부담을 줄까 싶어 제 나름대로의 성의를 보이고 싶었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지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제 기대는 곧 산산조각날 유리조각처럼 처참하게 부서질 운명이었죠. 제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마냥 행복했을 뿐입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푸른 바다와 섬의 아름다운 풍경은 제 마음을 온통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야자수가 이국적인 정취를 더하고 따뜻한 바람은 제 볼을 간지럽혔습니다.
철수와 미영이는 저를 극진히 모시며 살뜰히 챙기는 듯 보였습니다. 유명한 맛집에 데려가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으로 제 팔짱을 끼고 사진도 찍어주었죠. 그들의 다정하고 살가운 모습에 저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회한과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렇게라도 내 자식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이 늙은 어미는 더 바랄 것이 없지. 저는 그저 모든 것이 감사했고 제게 찾아온 뒤늦은 행복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부터 아들 내외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느끼는 감정이 단순히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변화는 더욱 확연해졌습니다. 시선은 더 이상 저를 향하는 대신 각자의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저와의 대화는 단답형으로 짧아졌습니다. 며느리는 피곤하다며 짜증을 내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저는 그저 젊은 사람들이라 여행 일정에 지쳐서 그런 거겠지, 잠시 감정이 상했을 거야 하고 애써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묘한 불안감과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형언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아들은 저에게 잠깐 바람을 쐬러 나가자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피곤하다며 호텔에 남아 있겠다고 했고요.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순진하게도 아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어두운 밤바다, 파도 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리며 철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제 손에 묵직한 봉투 하나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당분간 여기서 지내셔야 할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제가 평생 알던 아들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얼음장처럼 싸늘했고 저를 마치 짐짝처럼 취급하는 듯한 무심하고 냉정한 시선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천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듯한 끔찍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고작 돈 몇 푼과 낯선 민박집의 주소가 적힌 쪽지가 달랑 들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참혹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행복한 여행은 사실은 저를 버리기 위한 아들 내외의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미소 뒤에 감춰진 섬뜩한 진실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 밤 저는 낯선 민박집의 작은 방에서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파도 소리만이 끊임없이 메아리치고 제 가슴 속에서는 배신감과 슬픔,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분노의 파도가 쉴 새 없이 휘몰아쳤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내 평생을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렇게 버림받을 만큼 내가 쓸모없는 존재였단 말인가? 수없이 되뇌고 또 되뇌었지만 그 어떤 답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고 제 삶의 의미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민박집 주인에게 저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들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또다시 걸어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싸늘하고 무정한 음성 메시지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낯선 땅, 제주도에 홀로 버림받은 것이었습니다.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는 저를 안쓰럽고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시며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미역국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밥 한 숟가락에
저는 그동안 억눌렀던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목이 메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바바를 적셨습니다. 내 자식에게 버림받고 남에게 이런 따뜻한 친절과 동정을 받다니 제 처지가 한없이 비참하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대로 주저앉아 무너질 수 없다는 강한 오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살아왔던 세월이 억울해서라도, 그리고 이 잔인한 현실에 맞서서라도 내 아들 내외에게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며칠 밤낮을 민박집에 머물렀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다시 저를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희망을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자 민박집 아주머니는 저에게 육지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보라고 조심스럽게 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가진 돈도 거의 없었고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 저에게 육지는 너무나 멀고 험한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을 들고 저는 무작정 발길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강렬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걷다 보니 작은 해변가 식당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용기를 내어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주인에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저의 기구한 사연을 묵묵히 들어주시고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다행히 저에게 설거지 일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식당에서 밤낮 없이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손이 거칠어졌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저를 함부로 대하거나 버리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작은 월급을 차곡차곡 모으고 주인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아 겨우 육지로 가는 배표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를 떠나는 배 위에서 저는 미련 없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이 섬에 돌아오지 않으리라 독하게 다짐했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육지로 돌아온 저는 갈 곳이 없어 또다시 막막했습니다. 정든 고향은 이미 수십 년 전 개발로 사라져버렸고 친척들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대부분은 저의 사정을 외면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아, 이제 정말 나에게는 아무도 없구나. 깊은 절망감이 저를 또다시 덮쳐왔습니다. 며칠을 길거리를 헤매다 저는 우연히 전단지를 통해 노인 복지관을 알게 되었습니다. 망설임 끝에 찾아간 복지관에서 상담사님은 저의 기나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셨고 따뜻한 위로와 함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임시 거처를 얻을 수 있었고 간단한 허드렛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관에는 저처럼 자식에게 버림받거나 홀로 된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의지하며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 말고도 이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작은 깨달음은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저는 복지관에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배우지 못했던 글자를 배우면서 저는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저는 저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스스로 치유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득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노인들을 돕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면서
저는 저의 존재 가치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비록 제 아들 내외는 저를 버렸지만 저는 여전히 이 사회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제가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제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어르신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었고 그들의 삶에 작은 긍정적인 변화라도 가져다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번질 때마다 저는 제 가슴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문득 저는 저를 버린 아들 내외를 용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저의 아픔을 진정으로 치유하고 제가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을 완전히 잊거나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저의 남은 삶을 오직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제 삶은 이제 제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제 두 발로 굳건히 서서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는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식에게 버림받고 홀로 쓸쓸하게 때로는 외롭게 살아가는 수많은 어르신들. 그들의 고통은 비단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둡고 슬픈 그림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가 노인 문제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단 저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의 이야기는 비단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2024년 4월 제주에서 혼자 살던 70대 노인이 백골 상태로 발견된 충격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2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은 현대 사회의 고독사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제주도의 고독사 발생 건수는 2017년 12명에서 2021년 44명으로 무려 3배 이상 크게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확인된 고독사 인원만 100명이 넘는다는 통계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노인들을 외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지표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2017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인력 부족과 예산, 문제 등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우리의 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증명합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고인을 발견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무관심이 낳은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에는 최근 3년간 제주에서 학대 피해를 받은 노인이 400명을 넘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통계는 빙산의 일각일 뿐 실제 학대 피해는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가해자가 놀랍게도 아들인 경우가 가장 많다는 사실은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고 우리 사회의 가족 해체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정서적,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경제적 학대와 방임도 만연해 있다는 현실은 노인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제주 요양원에서 60대 노인이 팔다리가 묶인 채 사망하여 노인 학대 판정을 받은 사건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력한 경종을 울립니다. 심지어 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 미설치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확인되었다니 이는 단순한 학대를 넘어선 인권 유린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노인들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짓밟는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2025년 7월에는 제주에서 홀로 살던 70대 치매 노인이 실종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되는 또 다른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 사회가 노인 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하고 심지어 무감각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냉혹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면서 노인 문제는 더욱더 복잡하고 심각해질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절실한 문제임을 모두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소외되고 버림받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부모님이 될 수 있는 어르신들의 삶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오늘도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정성껏 만든 음식을 나누며 지난 시절의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제 삶은 비록 셀 수 없는 상처투성이었지만 이제는 그 깊은 상처들이 아물어 단단한 굳은 살이 박히고 저에게 새로운 삶의 힘과 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둡고 소외된 단면을 밝히기 위해 작은 목소리라도 꾸준히 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어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진심 어린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의 주름진 얼굴에 피어나는 작은 미소는 우리 사회를 훨씬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고 저의 삶을 통해 비록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희망을 찾고 그 희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져서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내일의 태양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고 굳건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 아들 내외도, 아니, 어쩌면 그들의 자식들, 즉 저의 손주들이라도 저를 찾아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할머니의 품에 안기는 날이 오기를 아주 작게나마 아주 희미하게나마 기대해 봅니다. 물론 그들이 오지 않아도 저는 행복하게 제 방식대로 충만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어미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을 향한다는 것을 그들도 언젠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노인 문제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작은 불씨라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의 모든 어르신들이 존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저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평안을 기원합니다.